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전세죠. 매매 추세보다 지금 더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전세 추세인 게, 매매는요 버티는 거예요. 매매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버틸 수밖에 없는데, 전세 가격이 그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죠. 실거주의 가치. 문제는 그 전세 가격에는 거품이 꼈었다.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풀리기 전인 참여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가격 거품이 없고 그때는 실거주의 가치였다면, 지금은 전세가격에 거품이 붙었고 그 거품이 급격히 빠지면서 지금 금리 인하 많이 했어요. 시중금리는 많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죠. 여기저기서 역전세 터지고 있고. 요거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뜬다 이런 말 믿으시면 안 된다. 바닥이다. 바닥인 줄 알고 밟았는데 얼음 깨지면서 밑에 호수에 빠진다. 빌라는 전세 사기. 그 다음에 아파트는 역전세가 위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전세 사기꾼들 하는 이야기 보면요,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근데 저희도 늘 똑같은 이야기 했었죠. 올라갈 때는 드러나지 않고 그들이 계속 올리면서 남겨 처먹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 터뜨려버린다. 자, 예를 들어서 6천 전세에서 전세가 올라간다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올라간다고 막 부추겨서 9천까지 올린 다음에 떨어지니까 터뜨렸어요? 그럼 요 3천은 남겨두고 있었어야지. 범행이 드러나는 시기 조금 더 헤쳐먹을 수 있었다. 전세 사기가 집값 하락 때문에 터진 게 아니에요. 전세 사기는요, 전세가 상승을 토대로 더 많이 헤쳐먹은 거예요.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거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오릅니다 라고 계속 부추겼던 언론들이랑 계속 부추겼던 유튜버들, 계속 부추겼던 부동산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전세 사기꾼들이 사기칠 수 있도록 마음껏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지금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랐던 거고. 그럼 임대차 3법 때문에 2022년 8월부터도 계속 올랐어야죠. 그들 말대로. 근데 그들 예측이 정확히 틀렸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 때문이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으로 부풀려서 거품을 더 만들어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지금도 임대차 3법 탓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전세 보증보험 때문이래요. 그것들이 있었더라도요, 그 인간들이 그렇게 부추기지 않았으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나오진 않았을 거다. 물론 피해자들이 나오긴 나왔겠지만 금전적인 손해는 훨씬 더 적었을 거다. 결국에는 올라갈 동안 계속 해놓고서 떨어지니까 바로 터뜨리는 거예요. 올라갈 때 그 번 돈은 어디 갔겠어요. 지금 보면은 빌라는 이쪽이 크고,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이런 데서 계속 시세 체크하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여기는 돌려줘서 갚아야 되죠. 역전세가 나면서. 그리고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고요.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면 돈을 자기가 더 마련해서 줘야 돼요. 투자 실패를 본인들은 투자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계속 투기라고 이야기했지만 저희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그랬죠. 부동산도 투자다. 저희는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생산성을 토대로 말씀드리는데, 부동산은 생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기 때문에 무조건 투기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본인들은 투자라고 그랬죠. 막 가서 공부하고 뭐 입지 분석하고 공부하니까 이건 투자다. 투자 실패했으면 지들이 책임져야지. 세입자들한테 책임 떠넘기지 말고. 그런데 막 지금 집값도 강남 상구가 움직인다 계속 이런 식으로 부추기죠. 원래 문재인 정부 때요, 부동산원 지표가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엄청 깠죠. KB 지표를 써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 KB 지표로 기사 나오는 거 본 거 있어요? KB 지표가 호가 관련이죠. KB 지표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근데 요즘엔 이제 부동산원 지표로 하고 있죠. KB 지표는 하락폭이 커졌는데 부동산원 지표는 오히려 상승이 나와요. 통계 조작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거 가지고 통계 조작이라고 엄청 뭐라고 하던데? 왜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언론이 없냐? 그래 놓고서 누가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냐? 자꾸 저희가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대요. 부동산 정치는 그들이 하고 있지. 우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반박하고. 그러면서 여기가 집값 바닥인 걸까요?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강남 3구 역전세 나는 거 보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지금 보면은 강남 아파트에서 깡통 전세가 나왔답니다. 강남 같은 데서도. 깡통 전세가 뭐예요? 전세값보다 집값이 더 떨어진 게 깡통 전세죠. 강남에서 깡통 전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역전세가 1만 건을 육박하고 있다는데 어디가 가장 많냐? 강동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송파구가 많고요. 강남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양천 강서 지나서 서초. 자, 강남 4구가 역전세가 어마어마합니다. 1, 2, 3, 6위가 강남 3구예요. 그러니까 강남이 훨씬 더 심한데 무슨 반등은 얼어 죽을 반등이에요. 반등은 요게 반등이죠. 자, 보시면 100억 찍고 반포 지지분 아파트 거래가 취소됐습니다. 3개월 만에.
평형이 굉장히 넓죠? 이거 펜트하우스입니다. 어디 펜트하우스? 원베일리. 펜트하우스가 1월에 100억에 중개 거래됐다가 3개월이 지난 4월 19일 취소가 됐다. 가격 띄우고 신고 기한은 30일이니까 부동산원 데이터로는 나와요. 이미 1월이나 2월에 나왔겠죠, 저 데이터가. 그리고 데이터 다 끝나니까 4월에 취소했다. 왜? 이제 실거래가 조작하는 거 강하게 제재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야기를 해요. 이미 잔금 처리까지 끝냈고 정상 거래다, 재신고를 위한 취소일 뿐이다. 재신고 올라오는지 한번 보고, 재신고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이슈화 됐으면. 그러면 그것도 언젠가 취소된지 한번 봅시다. 왜? 여기가 어떤 아파트냐? 아크로 리버파크의 조합장이 현재 레미안 원베일리의 부조합장이다. 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아크로 리버파크 당시에 16, 17억 할 때 담합해가지고 다 내리라고 하고 20억 밑으로 내놓지 말라고 한 다음에 부동산들한테 연락 돌려가지고 이 가격에 최초로 파는 사람한테 1억 주겠다. 그리고 한 건 거래되니까 바로 광고비 주고 기사로 띄웠죠. 그거를 저희가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PD 수첩에 나와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이렇게 돈을 버는 거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 사람이 부조합장. 말이 부조합장이지. 사실 저기 가가지고요. 자기가 조합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비선실세지. 한모 조합장님. 그 사람이에요. 합리적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이게 100억 거래가 말이 되냐. 저 하락기 때. 아무리 뭐 대형 평형이고 펜트하우스가 귀하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 전세 터지고서 그 피해는 결국엔 세입자들한테 가고 있죠. 특히 아파트에 전세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취약한 사람들은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사는 사람들이죠. 돈이 너무 없어서 아파트 전세 가격 임대차 3법 때문에 계속 올린다고 해서 밀려난 게 빌라고 거기까지 전세가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니까 빌라가 장난질 많이 쳤죠. 그래서 저희가 빌라가 아파트 전세 대체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지금 그게 터지니까 특별법 나왔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경국매 진행 중인 곳에서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되고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야 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된 우려, 요 6가지 요건을 만족했을 때 지원을 하게 되고, 지원을 하는 게 뭐예요? 우선 매수권. 그 다음에 안 되면은 LH가 사서 임대한다. 그 다음에 우선 매수권도 근데 최고가 낙찰액이랑 같은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겨 처먹으려면요, 어차피 우선 매수권이 있는 거니까 2억짜리를 갑자기 막 3억이라고 막 낙찰을 시켜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칠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이런 거에다가 그 저리 대출.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적인 건 뭐예요? 140%는 140 곱하기 100%였죠? 요거를 130 곱하기 90% 요렇게까지 낮추는 거. 요거 핵심이었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인데 전세가가 2억이에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현상이죠. 굉장히 잘못된 현상인데 또 나대기 시작합니다. 임대인들. 뭐라 그래요? 집주인들 파산할 판이다. 보증금 반환 보증 요건이 강화 조치되어서 전세가 하락을 부추겨 임대인들의 파산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임대차 3법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죠. 임대차 3법은 임대인들이 계속 반대한다. 세입자의 작은 권리조차 늘어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왜? 돈은 지들이 벌고 손해보면 세입자들한테 떠넘기고 빠질 생각들이 뿐이니까. 그게 아니라면요, 진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저런 조치가 있더라도 아직도 굉장히 높은 가격의 전세까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요, 보증에 걸릴 일이 없어요. 바지사장급으로 매매가랑 전세가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받지 않는 이상, 전세가율이 90% 넘지 않는 이상은 임대사업자들은 피해볼 일이 없어요. 저 조치에 대해서. 그런데 반대하고 나오는 이유, 안 되면 세입자들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악독 임대인들인데 그걸 임대인의 권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남에게 피해주는 것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소시오패스들이니까. 일례로 기존의 주택가격이 1억 원인 경우 전세가 1억 원까지도 보증보험이 가입했다. 근데 9천만 원을 넘어가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다. 1억짜리 집에 9천만 원이 전세금 주면 많이 주는 거지. 1억짜리에 1억까지 굳이 받아 처먹겠다고 전할일 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소시오패스란 말이 왜 나오겠어요? 좀 세게 이야기했죠. 물론 진짜 소시오패스 들이겠냐마는 내 고통을 덜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아니겠어요? 세입자들은 항상 자기 발 아래에 있어야 되고, 세입자니까 무시하고, 임대인의 권리는 다 찾아 먹으려고 하면서 세입자의 권리는 조금이라도 보장되면 안 돼요? 계약 만료 때 안 돌려주면 안 돼요. 왜?
입주할 때는 잔금 안 내면은 입주시켜줬어요? 전세 잔금 안 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 임대인이라면 괜찮다. 그런데 그런 임대인은 10,000명 중에 1명도 없죠. 그런데 반대로 나 잔금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임대인은요, 한 10명 중에서 4명은 넘을걸요? 다음 세입자 그나마 거의 다 구해줘서 그런 거지. 그 6명도. 저축은행까지 이게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고, 그 다음에 PF 문제 터지고, 우려, 여기에 전세 사기까지.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 때문에 금융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갭투기 종말이 왔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막 그렇게 부추기는 인간들 있죠. 오르고 있어요 지금? KB 데이터를 보고 저기 부동산원 데이터를 봐도 어딜 봐도 오르지 않고 있는데, 올랐던 단지 뭐 몇 개 딱 이런 거 찍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전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집 사세요, 이 난리 치고 있는 거지. 왜 금리가 떨어져도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느냐? 그 전에 거품이 너무 심했으니까.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다 막 부추겨가지고 전세가 엄청 올려놨는데 그 거품이 더 쌓였으니까.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여력이에요. 여력이 빠지니까 안 되는 거고, 여기에 전세 사기까지 터지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더 기피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거는 전세금 안 돌려준 사람들, 깡통 전세 낸 사람들, 전세 사기 친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전세가 기피가 일어난 거지. 전세가가 떨어지는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지들 때문인데 결국엔. 조금의 가책도 없이 자연스럽게 떠넘기고 이러니까. 하반기 땐 더 위험해지죠. 전세값이 절정이던 때가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중순. 그러니까 앞으로 반년 이상은 역전세 대란이 계속 터진다는 얘기예요.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죠? 그때는 올라갔죠? 그러면요, 지금은 요때 계약해서 요때 지금 재계약 들어가서 요 정도 떨어진 거지만요, 지금 이 추세가 이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엔 이때 계약해서 이때 재계약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언론에서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한다. 왜? 깡통이 되니까. 아니요, 집값이 떨어져도 보증금은 돌려줘야죠. 왜 자꾸 언론에서 저런 걸 부추겨요? 집값이 떨어져도 돌려줘야 돼요. 잘 생각해봅시다. 제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라이트하우스 김밥집을 내고 싶어. 라이트하우스 김밥집을 내기 위해서 돈을 빌려요. 아는 형한테 나 사업하는데 1억만 빌려줘. 내가 무조건 갚을게. 사업 잘 돼서 갚을게. 사업 실패하면 갚지 말아야 돼요? 사업 실패하면 그 사업체를 그 형에게 떠넘겨주고, 나는 땡 이거예요? 주식 실패하면은 주식 그냥 떠넘기고 땡이에요? 아니죠. 반대 매매 해가지고 다 갚아야 돼요. 왜 유독 부동산만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를 하느냐. 언론은 공정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자꾸 저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전세 사기 대책도 중요하지만요, 핵심은 전세 피해를 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법을 차츰 바꿔나가는 그런 개정안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이거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거를 그 표 읽기 싫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와가지고 터트리게 이렇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서민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알량한 이득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전세 하락했을 때 그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세입자한테 가지 않고 집주인한테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고, 다만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가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바닥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버티고 있냐? 근저당 받아가지고 전세가 낮게 하고 있어요. 10억에 전세가 예전에 한 7억 했는데 막 요즘에 한 4억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면요 3억 대출 받아놓고 전세 3억에 내놔요. 근저당 낀 집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특히 신축 아파트들, 신도시 가서 한번 부동산 가서 확인해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이런 것들 보시면요, 거기서 더 떨어지면은 근저당 받는 것도 이제 한계예요.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 나왔다. 전세 시장 붕괴로 인해서 이게 매매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번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바닥이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더 버티지 못하든가 아니면은 전세가가 너무 떨어져서 그 심리마저 깨지게 되면은 시장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